사실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영상을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뭐 기승전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에 그 오프닝 할 때 인트로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양성에 대한 과정을 오늘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오프닝을 하잖아요. 그게 인트로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트로를 만들려면 또 막 복잡해요. 한 5초 내지 뭐 이 정도 6초 만드는데도 막 하루씩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인트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멸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멸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거기 먹는 멸치 있잖아요. 멸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트로 메이커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인트로 메이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터넷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딱 해서 인트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인트로 이렇게만 쳐도 인트로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강의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는 오프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잖아. 영화에 보면. 그러면 엔딩도 마찬가지야. 인트로나 아우트로나 이렇게 같은 건데 끝맺음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화면을 뭘로 넣을 것인가. 왜냐면 다음 그 투비 컨티뉴처럼 내 영상을 또 다른 영상을 추천해주는 기능들을 유튜브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계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 재미난 것들을 보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 인트로 메이커라는 게 있고 멸치라는 게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멸치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키네마스터, 그다음에 블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키네마스터가 예전에 많이 쓰다가 블로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탔어요. 이제 그게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IT도 강하다고 하지만 이 손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탁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끝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유튜브를 그 구독자를 빨리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하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 유튜브 그 먹방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 한 320만 정도 구독자가 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일본어, 영어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의 거의 한 60%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게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 그 먹방을 이렇게 한글로 M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 그 한글을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조어가 되어버렸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먹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한글로 우리가 먹방 하듯이 걔들도 먹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 유튜브의 그 새로운 신조어죠. 그만큼 그 한국 음식을 세계적으로 뭐 널리 알리는 데는 굉장한 독특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 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MB 때 뭐 한식 세계화 뭐 어쩌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뭐 불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그 한국의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데 아주 독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혹시 여러분들 그 블로나 키네마스터를 혹시 어플을 깔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블로로 한번 해볼게요. 블로, BLLO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면 요런 이제
제가 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인데 멸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블로라고 하는 겁니다. 블로, DLLO. VL로. 나는 키네마스터를 주로 썼는데 키네마스터 블로는 처음 들어보는 거. 나도 키네마스터를 쓰다가 저기 딸이 크면 딸이 크면 쓰더라고요. 키네마스터. 하다 보면 앞뒤 자르는 것만 하면 돼. 이게 다른 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블로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아니 뭐 딸이 있어요 이거. 빨리 있어? 딸이 그때 가르쳐줘. 근데 이게 안 들어가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탁 찍은 다음에 앞에 이상한 거 자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려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상하잖아요. 네, 처음이 그치. 좋아야 되거든. 처음을 빈게임 들어간 적 앞에 잘라내는 영상. 이 키네마스터나 블로 영상이 길게 좀 그치, 필리듯이 예. 딱 잘라내야 되잖아. 예. 그것만 하면은 일단은 그거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 아 음악 깔아보고 싶은 음악이 생겨. 그러면 그 다음에 음악 가는 거를 배워. 그렇게 하면 돼. 처음부터 이걸 다 배워 살려고 하면 안 돼.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는 것만 하면 돼. 다른 게 저보다고요? 물론. 네, 블로. BL로. 근데 저거 할 때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스마트폰에 있는 그 파일 용량을 늘려놔야 돼요. 있는 걸 지워야 돼. 안 지워놓으면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용량을 다 지워놔야 돼. 대부분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너무 소중히 생각하지만은 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람은 잊어야 돼. 손주, 자녀분들 소중한 걸 기억하고 싶죠. 잊어버리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다 까셨어요? 저도 키네마스터 다른 데서 강의하는데 아 이게 막 가르쳐 줘. 문 나가면 다 잊어먹어. 뭘 눌러야 되지? 생각이 안 나. 새벽 4시까지 이거를 해봐야 돼. 그러다가 몰라. 다음날 물어봐야 돼. 딱 물어봐서 그걸 딱 알아내면은 그때 팍 기억하는 거지. 이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답답하네. 저렇게 고수님도 안 되는데 저는 더 안 되죠. 와이파이가. 됐다. 자, 블로를 다 까셨으면은 이 TV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오늘은 직접 실습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일단 하는 것만 보시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로를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위에가 이제 하나의 미리 보기 창입니다. 여기서 영상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16대 9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써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없으신 거 같아요. 이걸 딱 키는 순간 당황해 사실. 네? 이걸 키는 순간 사람들이 당황한다고.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야?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그러면 여기 블로를 내가 이제 촬영을 내가 미리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내 폰에.
그런데 이제 이걸 실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영상을 이제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뭘 눌러야 돼? 여기 처음에 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셀레브레이터 요 창이 불러오기 요거를 전에. 눌러야 된다. 그렇지. 예. 누르는 요거를 건 화면이 안 보이네. 예? 핸드폰 누르는 건 안 보이니까 뭘 누를지 몰랐어. 그러니까 딱 저게 딱 뜨면은 당황한다니까. 뭘 눌러야 될지 몰라. 알겠어요. 뭘 눌러야 될지 몰라. 저도 지금 알았어요. 눌러라고 했는데 뭘 눌러야 될지 몰라. 자, 제 폰에 이제 여기 이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해서 한번 동영상이나 자, 여기 불러볼까요? 가볼게요. 자, 일단 하는 거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플레이를 하면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이제 영상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가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요거를 밀고 이렇게 하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모른다니까요. 어? 그걸 몰라요. 뭘 눌러야 되는지 거기서 누르니까 이거를 아. 이렇게 밀으면은 아, 빨리 가고 뒤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게 미리 보기 창이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맨 앞으로 보려면 요걸 누르면 되겠죠. 자, 맨 앞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밑에 배경 음악이 있고 효과음이 있고 목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배경 음악을 한번 넣을게요. 배경 음악은 여기 그 블로어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음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 돼요. 이런 음악이 나오죠, 그죠? 배경음악. 그냥 배경 음악.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은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들으면은 여기 아무거나 막 눌러도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눌러도 돼.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 처음에는 이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크게 잘못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래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BGM들이 제공해주는 BGM들이 있어요.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그 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내가 쓰고 싶은 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내 음원이라고 있죠. 내 음원은 내 여기 스마트폰에 내가 MP3 음악을 다운받은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받으려면 들어가서 내 음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를 몰라요. 이거를 눌러야 된다는 거지. 내 음악을 딱 눌러서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들이 쫙 뜨는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폴더에 있는 음악 파일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딱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딱 누르면 음원이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음원이 밑에 이렇게 요 위에는 동영상이 이렇게 깔려 있고, 아까 당겨서 그 동영상이 쭉 돼 있고, 여기는 음원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쭉 밑에서 여기까지 다 음원이 이제 BGM이 깔렸죠. 자,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고 효과음을 또 넣어보자고요. 효과음. 자, 그럼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 효과음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효과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반중의 박수 소리, 반중의 울음소리, 반중의 웃음소리, 이런 거는 많이 써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거 보면 뿅3 이런 것도 있고 띵3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집에서 한번 하나하나씩 만져보세요. 요런 효과음도 괜찮죠, 그죠? 이 선이 이 빨간 선이 내가 넣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이걸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빨간 선은 가운데 이 빨간 선 있잖아요. 효과.
아, 그건 가이드라인 선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선이 보이죠? 요게 나의 타임라인에 내 현재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음원이 들어가거나 자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 위치에다가. 위치에 들겠다는 그 표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될 게 완료를 꼭 눌러줘야 돼요. 완료를.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글씨를 보면 여기 T라고 돼 있죠. 네. 자, T를 한번 눌러서, T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히어라고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글씨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치면은 이렇게 해서 글씨를 쳐놓을 수가 있어요. 대전시. 여기를 딱딱 치면 되고 이거를 돌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릴 수도 있고. 거기 하면 모르잖아요. 이거를 누르고서 찍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대전시 여기가 지금 뭐 법원 앞. 검찰청 앞이다. 뭐 이렇게 쳐보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요걸 체크 표시를 해줘야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씨를 너무 단순하고 밋밋하잖아요. 자, 그림자도 넣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메뉴바의 맨 밑에 보면 삭제부터 불투명도 글자 쭉 있잖아요. 폰트를 먼저 바꿔보자고요. 폰트를 먼저 바꾸면 딱 쳐서 들어가 보면은 빙글레체부터 쭉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럼 제주 한라산체를 딱 쳐보면 이렇게 글씨가 바뀌죠, 그죠? 그다음에 완료. 눌러봐요. 이렇게 왔던 터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스타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걸 색깔별로 내가 누르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외곽선, 여기 이제 글씨의 외곽선을 까만 걸로 돌려보겠다 그러면 요 외곽선을 눌러서 검정 색깔로 바꾼다. 그럼 여기로 표시를 또 눌러주면은 이게 다양하게 그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씨의 이 주변 윤곽선이 검어지고 약해지고 하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유독 좀 티가 나죠, 그죠? 이거 글씨체가. 물어보셔야 돼요. 잘 안 나가면.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스타일도 있고 뭐 시간 범위 애니메이션도 좀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들어가 보면은 점점 선명하게, 점점 흐릿하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점점 크게를 한번 눌러서 완료를 한번 딱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봐. 뭔가 틀리죠?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TV 영상을 보다 보면은 MBC 뉴스 하면 MBC 뉴스가 맨 오른쪽 상단 위에 항상 뜨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 PI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안에 그림이다. 피처인 피처인데 PIP라고 해서 이미지를 로고 타입을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라고 한 게 PIP입니다. 여기 PIP를 눌러서 보면은 이미지와 GIF가 있어요. GIF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짝바짝 움직이게 하는 동영상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진 정지 화면이 여러 장이 따닥따닥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미리 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진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걸 다 준비를 해놔야 이걸 찾아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고를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막 글씨로 만들 수도 있고. 완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죠. 이게 물소리가 흘러요. 쭉 가다가 이 즈음에 이제 요 이미지가 하나 들어올 거고 글씨가 뿅 튀어나왔고
애니메이션으로. BGM을 내가 좀 아까 넣었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능에 10분의 1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차근차근 애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시간이 뭐 얼마 없어. 그러니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한번 이걸 직접 만져봐야 돼요. 이게 보통 뭐 어떨 때는 뭐 하루 이틀도 막 가고 그래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재미를 느껴야 이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좀 이따 이제 매장으로 이제 다들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메라를 내가 직접 들고 카메라 그 업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찍어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 그 다음에 내 가게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를 그 간판 같은 걸 찍어요. 저장을 할 때 뭘로 저장하냐면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PNG 파일은 투명하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JPG라고 틀리죠. 그러니까 JPG 사진을 PNG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투명한 글씨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PNG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글씨를 내가 뭘로 넣을 건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서 내가 스마트폰에 보면 메모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메모장에다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더라도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듯이 유튜브 뭐 5분짜리 10분짜리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보드가.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제끼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토리보드를 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자, 첫 번째 컷은 테이크 1 해가지고 영상은 뭐고 자막은 뭐고 그 다음에 컷 테이크 2 이렇게 영상은 뭐고 자막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효과는 뭘 넣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스토리보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텍스트는 뭐고 영상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 효과는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PVR은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스토리 라인을 짜고 그 스토리 라인을 짤 때는 영상과 자막과 음악과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댁에서 이제 이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불러서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엉성하고. 그리고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와야 돼요. 내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는 게 아주 굉장히 좀 고묘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 얼굴이 안 나오거나 내 목소리만 나오더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내가 얼굴이 못생겼건 잘생겼건 키가 작건 못생긴 뭐 이렇게 크든 간에 내 얼굴이 나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90%는 내 얼굴을 안 비춰요. 특히 시사 유튜브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내 목소리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 한 6개월 저도 나름 채널을 한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제 소재를 못 찾아가지고 내 얼굴을 못 가고 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 간의 관계는 친밀도거든요.
친밀도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 내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내 얼굴이 TV에 나오면 막 흉측하거나 막 오그라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당연히. 누가 봐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제3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제3자,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주인공이 얼굴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못생겼다, 뭐 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썸네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이 나와야 되고 내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튜브는 일단 시작을 하면 최소한 1년은 해봐야 돼요. 1년은. 자, 그러면 그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매일 하나씩 올리겠다. 이거는 무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 한 달 동안은 목표를 세워보는 거야. 내가 일주일에 하나는 올리겠다. 일주일에 하나.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월화 드라마, 뭐 토요일 주말 드라마가 있듯이 MBC 뉴스는 9시에 나온다 하는 그런 그 주기성이 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 마음이 급하고 좀 해도 월요일 날 내가 영상을 끝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토요일마다 올리겠다. 토요일 밤 10시에 올리겠다 하면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구독자가 1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구독자가 2명이 늘고 3명이 늘고 뭐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채널만 구독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한 사람이 그 구독을 하는 채널이 보통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되는데 요즘은 이 채널을 그 구독하는 구독의 그 증가폭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받고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기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를 올리겠다. 그런데 토요일 날 밤 10시에 올리겠다. 나는 일요일 날 7시에 올리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정하는 거지.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의 분량은 처음에는 1분 미만, 2분 미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분짜리가 2분이 되고 2분짜리가 3분이 되고 어느새 보다 보니까 10분짜리도 막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10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아니 깐난애기가 젖도 안 됐는데 보리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이건 6개월 동안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연습 삼아서 해보고 마케팅도 뭐 이렇게 뭐 테스트 마케팅도 해보듯이 연습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6개월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을 내가 처음에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보는 거예요. 연습의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꾸준하게 내가 기초를 다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쯤 되면은 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자영업 이게 원래 본업인데 유튜브가 본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성공의 확률은 100대 1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99명은 성공 못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유튜브는 그 확률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철물점 가게인데 이 유튜브를 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지만 지금은 뭐 10만 명이 넘게 보고 있어. 한 달에 수익이 광고 수익이 한 300 들어오고 또 어떤 데에서는 뭐 와서 뭐 뒷광고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뭐 홍보 좀 해달라고 브랜디드 광고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수익원이 다각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제 커나가는 그 과정들을 브이로그로 이렇게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장가하시는 거 있으면 애기들이 나면 막 귀엽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영상을 촬영하듯이 그걸 유튜브에 올려가다 보면은 애기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듯이 이러한 단계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처음부터 욕심부리고 내가 뭐 일주일에 뭐 몇 개를 올리겠다 이렇게 욕심부릴 거 없고요.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 궁금한 거는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걸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모든 거는 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유튜브로 하세요. 이걸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의 자료에도 이제 넣어드렸는데 그 뭐 일상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POP물 같은 것도 만들고 디자인 같은 걸 해야 되는 그 배너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래야 될 때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리 캠퍼스 이용 한번 해보시면 아주 손쉽게 그 광고 디자인은 뭐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만들면 돼. 걔들 불러다가 막 꼼꼼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실생활에서 유튜브를 내 몸으로 직접 한번 체득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적으로 조금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좀 더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 부족해서 뭐 앞으로 저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깔아요. 하면서 정병석 대표님 저거 연결하는 거 소프트웨어 뭔지 핸드폰이라고 지금 TV가 연결되잖아요. 저거. 이거는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유튜브를 내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내가 TV 화면에 집에 있는 TV 화면에 크게 키워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 네. 근데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용어는 틀리지만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안드로이드 저 같은 경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뷰 스마트 뷰 그거를 누르시면 그 내 PC 그 텔레비전으로 대화면을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PC 이 모니터에서 내가 신호를 주면 그쪽에서도 수신을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체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 모니터가 그런 기능이 받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옛날 거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요즘 스마트 TV는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요? 하면서 물어봐야지 사실 들어서 잘 몰라. 네. 모르는 거는 우리 김동수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